통일부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개최됐는데요. 후보자께서 이승만 대통령이 국부라는 주장에 대해서 솔직히 동의하기 어렵다. 김구 선생이 국부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요지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대사에 관련된 역사적 기록들을 통해서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한테 말씀드려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통일부 장관 후보는 이승만 대통령이 국부라는 주장에는 솔직히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이승만 정부는 괴뢰 정부냐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국민이 선출한 선거를 통해서 정부가 세워졌기 때문에 그 실체적인 진실을 음미해 볼 때 괴뢰 정부라는 주장에는 거리를 두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 국부는 김구가 됐어야 했다라는 역사인식을 갖고 있다라고 자신의 입장을 피력을 했습니다. 그는 이승만 정부에 대해 독재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비판이 많고 독립운동 과정에서 타협한 부분과 비타협한 부분에 대한 평가가 엇갈린다면서 괴뢰 정권이라고 단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남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전제하에서 역사적 관련 사실들을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이승만은 1945년 10월 16일 미국에서 한반도에 귀국을 했고 김구, 김기식 등 충칭 임시정부 요인들 또한 1945년 11월 중국에서 한반도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연합군은 카이로 회담, 얄타 회담, 포츠담 회담 등을 연쇄적으로 개최해서 전후 질서에 관한 진지한 논의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세계대전이 종결되기 전에 유럽 지역과 아시아 지역에 대한 전후 처리 문제에 대해서 합의를 이루어내지는 못했던 것으로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연합군의 전후 처리 문제는 1945년 12월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미국, 영국, 소련 3개국 외상회의에서 결정이 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이 회담에서 미, 영소 3개국 외상은 조선의 임시민주정부를 수립하고 이 정부와 연합국에 합의하여 최장 5년간의 신탁통지를 실시할 수 있다는 결정에 합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충칭 임시정부를 제쳐두고 별도로 임시정부를 만들어서 이 임시정부와 최장 5년간의 신탁통제에 관한 합의를 이끌어낸다라는 그런 결정을 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실 신탁통치는 미국이 오래된 공식적인 전후 처리
구상이었습니다. 필리핀이 신탁 통치가 이루어진 예시에서 볼 수 있듯 미국은 식민지였던 국가의 신탁 통치를 실시하자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식민지를 확보하고 있던 영국 등이 맹렬하게 미국이 제안에 반대함으로써 제대로 실시되지 못했던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스크바 3개국 외상회의에서 조선, 즉 한반도 문제에 대한 최종 결정에 도달할 수 있었던 것은 소련이 미국이 제안을 수정한 새로운 안을 제출했고 이것을 미국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역사는 기술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소련이 안은 임시민주정부 수립을 앞세우고 임시민주정부와 연합군이 협의하여 최장 5년간의 신탁 통치를 실시할 수 있다는 그런 안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신탁 통치안이 당시 동아일보에 의해서 국내에 보도된 1945년 12월 28일 김구와 충칭 임시정부 요인들이 각계 대표자들과 회합을 열었고 이튿날에는 신탁 통치 반대 국민 총동원 위원회가 결성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로써 본격적인 반탁 운동이 전개되기 시작했고 김구와 충칭 임시정부 위원들은 매우 강경한 태도로 반탁 운동을 주도 전개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구와 충칭 임시정부 위원들은 1945년 12월 31일 신익희 내무부장이 명의로 국자 1호와 2호 포고문을 발표하여 미 군정이 모든 한인 관리와 경찰들은 임시정부의 명령에 따를 것을 선포했었습니다. 실제로 서울시내 다수의 경찰서장들이 김구와 임시정부 요원들을 찾아 충성을 맹세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곧 당시 통치 권력이었던 미 군정을 부정하는 것이고 미 군정 장관의 심기를 뒤틀게 하는 그런 조치였다는 점에서 미 군정이 노발대발 이 문제에 대해서 논란을 가중시켰습니다. 이에 미 군정 사령관 하지 중장은 이를 쿠데타로 규정하고 김구와 충칭 임시정부 위원회에 강력한 경고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결국 임시정부 위원들이 한 직접적인 권력 접수가 무의로 끝난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임시정부를 새로 만들지 않고 충칭 정부가 모스크바 삼성의 어떤 그 합의를 받들어서 한반도의 어떤 주도권을 잡는 뭐 그런 것이 무의로 끝났다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1946년에 설치된 미 군정이 자문기관으로 대한국민 대표민주의원, 약칭해서 민주의원이 설치됐습니다.
1946년 2월 1일과 2일 임시정부 측 주최로 과도정부 수립을 목적으로 소집된 비상국민회의가 그 의결로서 28명의 최고 정무위원을 선출하였는 바 미 군정의 종용을 받들어서 자문기관으로서 과도정부 수립을 촉진시킬 사명을 띠고 민주위원으로 픽업이 되는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반탁운동을 주도한 것은 김구와 충칭 임시정부 위원들이었지만 그 성과로 나타난 민주의원 의장에는 이승만이 취임하게 됐습니다. 그 구성은 이승만, 김구, 김기식을 비롯해서 남조선 각 정당 지도자 중 28명으로 구성하여 과도정부 수립을 촉진시키는 사명을 띠고 군정청에서 창설됐습니다. 그러나 창설이 목적과는 달리 결의기관이 아닌 미 군정 사령관이 자문기관에 그침으로써 그 활동에는 분명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제1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결렬된 이후 이승만은 남한 각지를 순회하는 도중 전북 정읍에서 연설을 하게 됐는데 소위 그 여러 가지 정황에 비추어서 남북한 공동정부 설립이 어렵다면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남조선 단독정부 수립도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는 요지에 소위 말해서 정읍 발언을 하게 됐습니다. 센세이션을 일으켰고 특히 김구나 충칭 위원들 입장에서는 심기를 건드리는 그런 발언으로 역사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든 시사하는 바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엔에서 동시선거가 불가능하다면 남조선 쪽에 단독정부라도 가능하다는 그런 결정이 내려졌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있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1948년 2월 26일에 이루어진 유엔 총회의 결의에 따라서 남조선에서 50총선거가 실시됐고 전 국회가 구성됐습니다. 1948년 7월 17일 국회에서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민주공화국 체제의 헌법도 제정됐습니다. 1948년 7월 20일 국회에서 간선제로 이승만이 대통령으로 이시영이 부통령으로 선출되는 그런 체제도 갖췄다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8월 15일 이승만 대통령은 정부 구성을 국내외에 선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에 김구는 최근 소련이 각본에 의한 것으로 자료가 국내에 입수되어 알려진, 그렇지만 그 당시로서는 남북한 동시선거를 도모하고자 했던 김구와 충칭 임시정부 위원들의 어떤 그 희망사항으로 되어 있었던 남북조선 제정당 사회단체
대표자 연석회에 참석했고요. 50선거에는 참여하지 않았던 역사적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김구는 대한민국이 국부가 될 수 없었는지가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은 50선거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목적이 있어서 그렇지만 어떻든 현실적 측면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충칭 임시정부가 남조선을 대표하는 그런 망명정부로서의 그 지위가 군정에 의해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무시됐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미소 공동위원회에서의 좌우합작 임시정부 수립 분류한 소위 남북한 선거에 의한 그런 구상 하에서 좌우합작에 의한 어떤 임시정부 수립을 도모했으나 그 자체가 무산되어 버렸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도 연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김구와 충칭 임시정부 위원들의 어떤 그 하지 중장에 의해서 미소공동위원회 그 활동과 관련해서 쿠데타를 일으켰다라는 그런 부정적 이미지가 각인됐다는 점. 그 다음 냉전 상황에서 자유민주주의를 기대했던 미군정이 하보주직, 그 당시 제가 책을 읽다 보니까 그 인민위원회 이런 형태의 어떤 하보조직이 자유민주주의에 배치되는 그 활동에 미 군정이 당황함으로써, 다시 말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설치하게 한 그런 측면에서 의도됐는데 그 하부조직이 활동이 그 반대로 감으로써 어떤 자유민주주의적 측면에서의 어떤 그 리더를 발굴하는 그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었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김구보다 미국에서 공부했고 미국을 잘 알고 있고 자유민주주의 어떤 그 신봉자라는 점 등에 있어서 만약 미 군정이 우호적이었다면 김구보다는 이승만의 우호적이었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그런 몇 가지 어떤 역사적 사실들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려 봅니다. 김구가 국부가 되지 못한 것은 이런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서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었다는 것. 물론 제 개인적으로도 상해 임시정부의 역사를 타이핑하면서 느끼는 것은 이승만 자체도 모든 것들이 긍정적인 어떤 요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 요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당시로서 적극적으로 단독 정부 수립에 참여했던 이승만이 그리고 운때에 의해서 소위 그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고 있는 미국의 어떤 입장에 섬으로써 초대 대통령으로서 국부로서 역사적으로 자신의 입지를 남길 수 있는 행운을 얻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김구 선생께서는 단독 정부 수립을 부정했고 이것은 유엔 결의 자체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한계성이 있었다는 점을 우리가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아마 백성들도 김구 선생을 단도정부 수립을 받아들였다면 김구 선생을 국부로 했을 것이라는 그 사실도 충분히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만은 어떻든 역사는 아이러니하게 이승만 쪽에 점지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 시점에서 될 사람이 안 됐으니까 된 사람을 우리가 부정하는 것은 옳지 못하는